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간밤에 애플의 신제품 이벤트 Let Loose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패드 관련된 내용들, 반가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패드 에어의 신형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에어 11, 아이패드 에어 13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발매가 됩니다. 반딱반딱거리는 풍선 있죠? 그거 같은 질감의 이런 배경화면이 키 이미지인데,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네 가지 색상으로 발매가 되고 은은한 톤의 컬러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가 아니라 128기가부터 시작된다는 점, 1테라 모델까지 저장 용량을 고르실 수가 있고, 13인치 모델을 선택했을 때 30% 더 넓은 디스플레이 영역을 활용할 수가 있는, 따라서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더 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11 모델은 460g대고 13 모델은 약 618g 정도 나간다는 거. 새로운 신형 모델도 상단 버튼 부분에 터치 ID, 프로 모델보다는 스피커 사양이 적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13인치 에어 모델의 경우에 전세대 대비 베이스가 2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표현력이 올라갔다는 점도 11 모델과의 차이점이고, 전면 카메라가 이제 가로로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위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 11 모델과 13 모델은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나는 거 외에도 13 모델은 600니트까지 이렇게 밝기가 나온다는 점이 다르고, 같이 발표된 애플 펜슬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펜슬을 써야 합니다. 그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전에 발표됐었던 USB-C 타입의 애플 펜슬을 지원해서 두 가지 펜슬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리퀴드 레티나라고 되어 있죠. 이전의 프로 모델과 차등화가 들어가 있는 LCD 사양의 디스플레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또 바라지만 프로모션 120Hz 일반 에어나 이런 쪽에 주지 않아요. 60Hz 그대로 아쉽죠, 요즘 시대에. 그렇지만 또 성능 부분을 항상 또 소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대의 프로 사양인 M2 칩셋을 아이패드 에어가 품었습니다. 8기가 램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 용량 모델을 선택한다고 더 램을 많이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에어 모델의 특징이 이렇게 보이고요. 셀룰러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 아이패드 에어는 eSIM 기술을 사용하며 실물 심카드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내가 기존에 쓰던 물리심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안 된다는 점. 그 외에는 와이파이 6E 사양의 네트워크 사용성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프로 모델은 썬더볼트 사양입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USB 3 사양으로 다릅니다. 중요한 게 가격인데 128기가 모델부터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89만 9천원부터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 물론 셀룰러 모델의 1테라까지 가면은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게 되긴 하는데, 뭐 요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이 돈씨 프로? 이렇게 되는 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새로운 모델도 나왔습니다. 이야, M3를 건너뛰어버리고 M4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샀습니다. 직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네이밍이 11과 13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실버, 스페이스 블랙 두 가지 컬러 옵션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이 M3 맥스인데 이게 스페이스 블랙이거든요. 이 스페이스 블랙을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 256기가부터입니다. 128 아니고 이제 256기가부터 고르실 수가 있고, 1테라, 2테라까지,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옵션으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특징적으로 굉장히 얇고 가볍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거든요. 13 모델의 경우에는 특히 5.1mm로 진짜 얇아요. 아이팟 나노보다 얇다라고 이렇게 오랜만에 추억을 또 던져주면서 얇기를 어필하고 있는데, 케이스 다들 쓸 거잖아요. 제품 자체가 가볍고 얇아지면 케이스를 껴도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582g이다 라고
모델도 큰 모델도 가볍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 모델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스피커가 쿼드죠. 트루뎁스 카메라의 위치가 변경됐다는 점, 카메라가 지금 여기 부분에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이 텐덤 올레드라고 하는 올레드에 이 빛을 내는 유기 발광층을 2층으로 쌓아갖고 밝기에 이점이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그래서 단가가 막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진 않았죠. 달러 기준으로. 어쨌든 그래서 SDR 기준으로도 1000니트가 나오고 부분 HDR 밝기 기준으로는 1600니트가 나오기 때문에 호화로운 디스플레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울트라 레티나 XDR. 아유 거창하다. 11과 13 모델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지난 세대 프로 같은 경우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 11 모델은 미니 LED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차등이 있었는데 신형은 11로 가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10Hz부터 120Hz까지 가변 재생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디스플레이 강조하는 만큼 나노 텍스처 옵션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반사율을 줄여줄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인데 명암비가 또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1테라나 2테라 모델을 골랐을 때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라 256기가 모델을 사면 못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M3 맥북 있는데 건너뛰어버리고 아예 M4를 넣어버렸습니다.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는 새로운 칩셋인데 M3에서 얘기했던 그래픽 성능의 향상 기술 포함하고 있고 요즘 화두죠? AI 성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칩셋입니다. 10코어 CPU와 10코어 GPU 구성으로 최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게 M4인데 이게 이전 세대보다 1.5배 더 빠르고 GPU, 그래픽 기준으로는 4배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이나 전문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빛의 이 광원을 표현하는 그 기능 중에서 그거를 하드웨어에서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복합적으로 표현했을 때 최대 이론적으로 4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I 성능과 직결이 되는 뉴럴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의 성능이 이제 초당 38조 회가 가능하다고. 이 실제적인 사용 부분은 이제 6월 달에 WWDC에서 AI, iPadOS나 iOS, macOS 업데이트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그리고 지난 M3에서 얘기했던 AV1 코덱 가능하고요. 8K H.264 영상 가속도 이렇게 미디어 엔진이 다 지원하고 있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이 하우징 안에다가 그래파이트 시트를 깔고 애플 로고 부분에 이게 구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열에 관련된 성능도 20% 향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개선된 칩셋과 열 관리 부분으로 고도의 작업할 때 체감 성능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PU 코어의 성능 코어 하나가 256이나 512 모델에는 적습니다. M4의 풀 성능을 경험하려면 1테라나 2테라 구성으로 가야 된다. 차등 포인트를 이렇게 또 심어놨네요. 다만 GPU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성능에 있어서는 지금 동일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참고로 1테라나 2테라 모델은 램이 더 많습니다. 16기가 램으로 차등 포인트가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프로의 카메라에 요거는 듀얼 카메라 구성인데 신형 모델에는 1200만 화소 와이드 카메라만 후면에 남았다는 점. 그래서 초광각이 은근슬쩍 사라져 버렸다. 이런 너프 부분이 있다는 점. 프로 모델도 에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물리유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심 기술을 사용하며 실물 심카드와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셀룰러 모델 쓰시려면 꼭 이 부분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액세서리들이 함께 발표가 됐죠. 프로가 참 많아요. 애플 펜슬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애플 펜슬 프로 195,000원. 언뜻 봤을 때는 기존의 애플 펜슬처럼 생겼는데 프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달고 있죠. 기능 면에서는 파워업이 확실히 됐더라고요. 이렇게 스퀴즈라고 하는 쥐면은
메뉴가 팝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구 같은 걸 빠르게 쓸 수 있는 신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배럴롤이라고 새로운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에 따라서 브러쉬 방향이 바뀌는, 이거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와닿을 텐데 햅틱 진동이 오기 때문에 작업이 동작했을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호버 기능, 떠있어도 커서 같은 게 미리 볼 수 있는 호버라든지 2번 탭 기능까지 다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펜슬이 어디인지 모를 때 찾을 수 있는 나의 찾기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나의 찾기 기능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죠. 소리라도 나서 정밀 탐색이라도 되면 그래도 써먹을 수가 있을 텐데 해외처럼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면 한국에서 아마 못 쓸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건지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호환기기가 M2 새로운 에어와 M4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만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운 애플 펜슬 쓰고 싶으면 이전의 M2 프로 사용자들은 못 쓴다. 사실상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은 새로운 펜슬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은근히 강제를 해놨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신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기존의 애플 펜슬도 가격은 똑같긴 한데 명시해놨습니다. 기존의 애플 펜슬 쓰고 싶으면 아이패드 프로 12.9나 11 모델 에어 4, 5세대 미니로 써라 라고, 이렇게 비용을 더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필압 기능이 없는 USB-C 애플 펜슬 이 모델이 있죠. 폭넓은 라인업에서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런데 뭐 사실 이거 안 사더라도 캐주얼하게 쓰실 분들은 짜플 펜슬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더불어서 새로운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도 발표가 됐습니다. 빡센 가격. 449,000원부터 시작되는 화이트와 블랙 모델의 새로운 매직 키보드인데 기능키가 추가됐습니다. 이전에 기능키가 없었죠. 좀 더 쓰기 편해졌다는 점과 트랙패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햅틱 피드백도 줍니다. 거의 맥북에 가까워진 수준으로 파워업이 됐네요. 그리고 얇고 가벼운 데다가 다양한 거치 각도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요 신형 모델도 마찬가지로 신형 기기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프로 사용자가 새로운 키보드만 바꾸고 싶다? 안 됩니다. 또 사야 되거든요? 샀어요. 기존의 매직 키보드 판매하는데 M2 에어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사진으로만 봐도 근데 두께 차이가 꽤 와닿긴 하네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기존의 매직 키보드에 장착했을 때의 디자인과 차이가 꽤 많이 보인다는 점 일단. 그런데 역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잖아. 아이패드 OS 써야 되잖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문 앱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죠. 로직 프로와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도 대형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아이폰 4대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멀티캠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파이널 컷 프로 카메라 아이폰 앱까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아이패드를 감독의 사령탑으로 사용해서 언제든지 멀티캠 촬영을 해라 라는 건데 재밌었던 게 이번에 이벤트도 아이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아이폰에 동영상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반가운 게 새로운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버전이 외장 드라이브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절약할 수가 있게 되고 로직 프로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맥용도 같이 나오는데요. 베이스하고 키보드 연주도 세션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AI 기술이라고 이제 AI 기능을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AI야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스템 스플리터라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랑 드럼이랑 베이스 그리고 그 외에 사운드 요소를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 아이패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새로운 모델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직구로 일단 주문을 해서 벌써 승인이 났습니다. 배송이 오면 직구판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11 모델에 256기가의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로 샀는데 저는 고가의 맥북도 있고 아이패드를 좋아하고 아이패드를 많이 쓰지만 메인 작업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의 멀티미디어나 휴대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11인치 모델을 구입을 했고 사실 149만 9천 원이에요. 비쌉니다.
그런데 또 비싸게 나온 건 아니에요. 특히 텐덤 OLED 같은 단가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지금 기본 모델 샀을 때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림도 그리고 그래픽 작업도 하고 아이패드가 내 생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2테라의 나노 텍스처의 셀룰러 모델까지 하면 거의 400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사는 일단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본 모델을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 파워업을 기대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10세대 아이패드 모델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제일 기본 모델을 52만 9천 원부터 이제 구입할 수가 있게 가격이 내려갔고, 이와 더불어서 구형 폼팩터의 아이패드 9세대는 단종이 됐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M4까지의 라인업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해외 기준으로는 다음 주 발매이기 때문에 한국 발매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